그 현재 무주택자들 네. 전에부터 집을 언제 사야 된다, 뭐 좀 있으면 내린다 하고도 지금 꽤 끌었거든요. 네. 언제쯤 주택을 장만하는 게 사실은 한 2030년 정도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그건 너무 한참인데요? 이제 하락으로 가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네, 하락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재테크 채널 이매진 이재용의 탐나는 재테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주식과 함께 가장 궁금한 거. 네. 부동산 아니겠어요? 네. 더 궁금하죠. 부동산은 사실은 더 궁금하죠. 예, 더 이게 크니까. 크니까.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오른다 또는 내려간다. 다들 의견이 분분하고 이런데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부동산 시장을 오늘 전망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네. 전문가 이 자리에 모셨어요. 네, 현재와 같은 집값 폭등을 미리 예고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이현철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네. 저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지 네.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요즘이 부동산 값이 조금 추춤해 가다가 네, 네. 이제 새롭게 또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예, 하고 예, 이러면서 꿈틀꿈틀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꿈틀이 꿈틀로 끝날지 네. 아니면 다시 또 이렇게 가는 건지 그렇죠.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오르는 데는 오르고 내리는 데는 네. 더 내리고 네. 그런다고 그러던데. 그럼 오늘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들려드릴까요? 아니 어떻게 좋은 할까요? 얘기 듣고 어떻게 싶어요.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원하시는 대로 제가 아니, 현상을 제대로 솔직하게 네. 말씀해 주셔야죠. 사실 지금 현상은 이제 그 대선이 있기 전까지는 네. 이제 작년 한 말부터 한 네. 9월, 10월부터 이제 사실상 정체기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하는데 네. 상승을 멈췄어요. 네. 상승을 멈추고 이제 매수자들이 네. 집을 안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점점 바닥을 치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이제 2월 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역사상 서울 2006년부터 이제 거래량 집계를 했거든요. 최저치가 한 얼마더라? 한 천 원 훨씬 넘었었거든요. 네. 근데 1000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지난 네. 2월에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이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네. 그 최저. 월별로 네. 따졌을 때 가장 최저치가 되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이제 집을 안 사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아까 이제 이재용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대선이 이제 진행되면서부터 네. 이제 그 새로운 정부가 규제 완화 네. 이걸 이제 걸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이제 반응이 이제 상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네. 받아들이면서 네. 그 집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재건축 네. 대상인 집을 가진 사람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맞아요. 호가를 이제 올리는 네.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고 이제 좀 다른 상황보다 조금 더 이제 신고가 네. 신고가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게 왜냐하면 집이 한 채가 딱 나와서 매매가 되면 그 호가가 매매가가 돼버리면 그 집 가격이 그렇게 올라간 걸로 표시가 되니까 집값이 올라버린 거죠. 그렇죠. 네. 네. 신고가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규제를 풀겠다고는 얘기했지만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풀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또 하더란 말이에요. 네. 네. 문제가 많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볼 때는요. 네. 시장 참여자들이 네. 이 좀 약간 과대해서 아전 인수격 이런 이제 해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기조를 건 건 맞아요. 네. 맞는데 앞에 전제가 있어요. 앞에 전제가 뭐냐면 안정화를 위해서예요. 집값 안정화. 그렇죠. 집값 안정화. 그러니까 뭐냐면 네.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을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네. 평가를 할 때 이제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상승한 원인이 규제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제 평가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 이제 이런 기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정권이 이제 탄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규제를 풀어주려고 이제 하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해석을 규제 풀어주면 상승이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네. 호가를 올리고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이제 안 사다가 네. 덜컥 겁이 나는 거죠. 네.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빨리 사야지. 너무 겪었으니까. 네, 이런 상황을 몇 번 겪어다 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빨리 가는 게 이제 유리한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몇 분이 이렇게 그 아. 새로운 거래들, 신고가를 네. 나타내는 이제 네. 거래들을 했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정부가 당황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직 정부는 아니죠. 이제 인수위 네. 새로운 정부가 지금 당황을 해서 우리는 이게 아닌데 네. 상승을 원한 게 아닌데 그렇지. 예, 우리는 안정을 위해서 규제 완화를 택한 건데 네. 네. 니네가 그런 식의 반응을 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는 규제 완화를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네. 입장 발표를 그래서 중장기 하고 과제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또 반발하니까 이제 지금 공약은 이행하겠다 네, 이랬어요. 네. 그게 이게 좀 약간 헷갈리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네. 이게 예상을 해보건데 네. 좀 이제 속도 조절은 하는데 네. 공약은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시장의 반응이 약한 거부터 풀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그 규제를 네. 풀어줬을 때 시장의 반응이 약하게 나타날까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이제 했던 게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 한시적으로 예, 내주는 거. 원래는 이것도 이제 네, 2년 유예로 출발했는데 네. 이것도 좀 불안한. 그렇지. 1년 유예. 1년만 이제 풀어주겠다 네. 이렇게 했고 두 번째 이제 제가 볼 때 예상하는 게 대출 규제 완화가 대출 규제. 나오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금리가 와, 급격하게 올라가요.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빌려 쓰기 비싸. 그렇죠. 그러면 네. 이때 이제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 뭘 생각을 하냐면 자 이게 손해냐 이익이냐를 정확히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 상승할 때는 사실 이 금리 인상 효과가 약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아파트가 이제 시세 차익형이라고 해서 네. 그 가격 올라가는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 지금까지 기조로 보면 뭐 1년 동안에 몇 억씩 올랐잖아요. 네. 근데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사실 손해보는 금액을 따져보면 1년 동안에 많아야 몇 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시세 차익이 훨씬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시장이 먼저 정체기로 돌입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상승을 멈췄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자들이 이제 집값이 더 이상 상승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딱 풀어줬는데 이걸 빌려가지고 집을 사자니 이제 이자 부담이 눈에 더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약해지다 보니까 손해보는 거, 이자가 늘어나는 걸로 인해서 손해볼 게 눈에 확 드러나니까 이제 대출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돈을 막 빌려서 집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상승 기류가 멈춘 게 바로 그런 이유가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거 오기 전에 네. 사실은 먼저 멈췄어요. 매수자들이 그건 먼저 이제 정권 변화를 보고 하겠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죠? 사실 이제 그런 네. 측면도 있는데 네. 시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제 매도자들 집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매물을 내놓잖아요. 매물을 내놓을 때 예전에는 예를 들면 시세가 10억이다. 네. 그러면 매물을 한 10억 5천, 11억 이 정도로 내놨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매수자들이 그래도 불안하니까 그 가격에 와서 막 사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하나 둘씩 이렇게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상승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작년 말쯤부터 네. 나타났던 게 호가를 확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세가 이제 실거래가 시세가 10억이다. 그러면 한 13억, 15억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매물이 전부 다 그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사람은 10억이니까 한 10억 5천, 11억이면 사겠는데 매물들이 한 13억, 15억이니까 네. 이거는 이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걸 샀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줄 사람이 있어야 그렇죠. 내가 손해 보지 않고 이제 잘한 행동이 되는데 과연 이렇게 되면 내가 산 다음에 누가 나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사줄 사람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정체기를 만드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 집값이 떨어지는 징후로 네. 미분양하고 네. 경매가 이걸 보더라고요. 경매 네. 낙 미분양이 되고 경매 낙찰가가 떨어지고 뭐 네. 이런다고 그러던데 맞습니다.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서서히 나타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 말쯤부터 네, 네. 이제 시장에 대한 하락을 이제 예측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만 해도 서울 수도권에서는 미분양이라는 게 아예 없었고 네. 상승 추세에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에 아마 이제 제가 시장이 정체기로 가면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경기도권역에서도 미분양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댓글로 제가 욕을 엄청 얻어먹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지금 현재 미분양이 없는데 어디서 미분양이 어떻게 생기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근데 진짜 신기하게 올 초부터 이제 경기도권역에서 글쎄 저도 예, 저 뉴스에서 미분양들이 봤어요. 나타나기 네. 시작하고 실제로 얼마 바로 전까지 이제 전에 서울에서도 미계약분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강북에서. 아.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뉴스에도 MBC 뉴스에도 이제 나오고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일단 매수자들이 집을 안 사기 시작해야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매수자들이 집을 안 사면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매매 시장은 대부분은 이제 일반 시장이라고 해서 아파트 중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네. 시장이 이제 주 매매 시장이에요. 그게 차지하는 비율이 한 70% 정도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공급 역할을 하는 거는 똑같은 우리들인 거죠. 우리가 이제 집을 가진 사람이 집을 팔아야 네. 집을 팔아야 이제 이게 매도 공급 역할을 하는데 네. 사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규제 완화 얘기 나오니까 바로 이거지 하면서 이제 집을 네. 다 걷어들이고 호가 올리고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들이 기대치가 낮다. 그럼 그런 행동을 절대 못 하죠. 그러니까 지금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집을 싸게 팔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공급이 많이 나오질 않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매수자들이 집을 안 사기 시작하니까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정책입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매수자들이 집을 안 사기 시작하면 네. 어떤 시장에서 이제 변화가 생기냐면 분양 시장에서 변화가 생겨요. 이게 이제 매매 시장이 있고 분양 시장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우리나라 이제 이게 전체의 매매 시장인데 분양 받으려고 난리가 났었는데 얼마 네. 전까지만. 근데 이제 그 매수자들이 집을 안 사기 시작하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당첨 그 가점들이 조금씩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당첨 가점이 높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제 계속 떨어졌었잖아요. 네. 경쟁률이 너무 높으니까. 그걸 거의 로또라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원래 청약을 넣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넣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 집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 여기에 잔금 치를 준비, 중도금은 얼마고 그다음에 이걸 샀을 때 얼마만큼 올라갈지 여러 네.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 고민을 하고 청약을 넣었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네. 떨어지니까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고민해봤자 떨어지니까. 네. 그럼 뭐냐? 일단 넣고 넣고 보자. 보는 거죠. 넣고 보자 해서 일단 당첨되면 그때 고민해도 늦지 않아. 어차피 내가 쓸데없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네, 거야. 네, 네. 이러면서 청약을 막 넣는 거예요. 넣었는데 당첨이 딱 되니까 이제 선당 후곰이라고 하죠. 선당 후곰. 그러니까 먼저 당첨되고 나서 고민을 했는데 이게 내 점수로는 이게 너무 낮은 거야. 그러니까 아깝죠.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이제 바로 미계약분인 거예요. 대출 금리도 그렇고. 네,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때, 이 가격이면
내가 이제 잔금 치룰 능력도 좀 애매하고 근데 이게 집값 얘보다 더 올라갈까? 이런 이제 의문도 들고 이러면서 이제 좀 안 좋은 자리 당첨된 사람들 있잖아요. 안 하는 예, 그거를. 2층이나 뭐 3층 아니면 어. 뒷동에 그늘진 데 막 이런 데 당첨된 사람들이 계약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다음 현장들이 있죠. 네. 다음 현장들은 이제 사람들이 선당 후공을 안 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선곰을 하는 거죠. 선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안 넣는 사람이 여기 생기는 내가 안 거예요. 해 이렇게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그 다음 어. 현장부터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 그럼 경쟁률이 떨어지면 거기에 또 당첨된 사람도 똑같은 고민을 또 해요. 이게 가격이 이제 올라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계약 포기자들이 연달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조금씩 많아지면 네. 분양은 계속 여러 현장에 막 이어지게 그래서 있잖아요. 공급은 지금 계속 늘린다고 네. 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이제 완전히 이제 줍줍으로도 예, 계약이 끝나지 않는 상황. 그게 바로 미분양인 거예요. 그게 집값 하락의 시그널이 되는 거고. 이 미분양이 나오면 이제 매수자들이 네. 일반 아파트 매수를 거의 멈춰버려요. 네. 그러니까 살 게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네. 내가 고를 살 수 게- 있어. 그렇죠. 살 게 많아지면 급하지가 않는 거죠. 상승장에서는 매수자들이 급하게 사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급하니까 이것저것 생각할 틈이 없이 막 사야 되는 네. 거죠. 이성을 약간 잃은 행동이 일어나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이성을 완전히 갖추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제 좋고 나쁨을 완전히 따져보게 고민하면서 되죠. 네. 예, 그래도 네가 먼저 사. 이런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외곽에 네. 좀 안 오를 것 같은 데는 그렇다고 쳐도 네네. 그러면 똘똘한 집 한 채라고 네. 그 안쪽에 괜찮은 데는 예. 그래도 살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분양 현장에 보면은 이제 뭐 이걸 양극화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분양 현장이 약간 둘로 나눠져 있어요.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가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거는 로또 아파트. 그러니까 주변의 아파트보다 월등하게 싼 거죠. 그렇죠. 그런 거는 지금도 되면 바로 올라가는 거죠.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네. 나타나요. 근데 지금 미분양 이제 미계약분이 나타나는 거는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예요. 그건 뭐냐? 주변 시세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더 비싼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냐면 위치에 따른 유불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강남에서 네. 강남이니까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네. 새 아파트인데 네. 그러면 이거를 분양을 받을까 말까를 고민할 때 자은행 대출을 해야 되는데 대출 금리는 이만큼 올랐지. 그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게 또 이제 일반 아파트 시장이 막 상승장이면 그래도 그래도 사죠. 사죠. 그래도 사요. 이게 올라가면서 얘가 그럼. 상대적으로 나중에 보면 싸지게 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왜냐하면 일반 아파트 상승이 멈춰버렸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그냥 비싼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걸 안 사는 상황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간다. 그러면요, 네. 소장님이 보시기에 그 현재 무주택자들 네. 전에부터 집을 언제 사야 된다, 뭐 좀 있으면 내린다 하고도 지금 꽤 끌었거든요. 네. 언제쯤 주택을 장만하는 게 예측컨대. 네. 이게 이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사실 제일 중요하긴 네. 한데 사실 여기서 이제 냉정하게 봐서 그냥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나는 집값 올라가고 내려가고 상관없이 그냥 나는
내 집 한 채만 있으면 돼. 그래 내가 살 집이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사시면 돼요. 그렇죠. 뭘 고민할 게 있어. 예, 사시면 네, 되는데 그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을 상담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겉으로 내세우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당위적인 표현이고 속 안에 있는 마음은 달라요. 그 안에 있는 분들의 마음은 뭐냐면 예, 내가 살고 나서 올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는 좀 싸게 샀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사실은 한 2030년 정도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7, 8년 정도 더 있다가. 그건 너무 한참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 사이클상 지금 저 하향 쪽으로 그 정도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하락으로 가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네, 하락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 이제 하락 기간만 치면 한 5년 정도 이상 걸리고요. 하긴 예전에 떨어질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올라갈 그다음-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앞뒤로 정체기가 약간씩 있어요. 네, 그 바닥에서도 바로 V자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맞아요. U자형으로 네. 움직이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강남 집값도요 한때 마이너스 40%까지 간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도 퍼센트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락기라면? 저도 지금 봤을 때 40% 정도. 네. 지금 고점 대비 40% 정도. 근데 사실은 지금 소장님이 40%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셨어도 네. 작년에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20% 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난 3, 4년을 보면요. 네. 다시 한 3년 전 가격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뭐 폭락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네, 따지면.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네. 하락기를 지나고 또 보면은 장기적 우상향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긴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무주택자분들은 좀 집 사는 거를 좀 이제 보류해라. 보류하는 말리는 쪽에 이제 포지션을 취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고 떨어지는 폭도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모른다라면 어쩔 수 없지만 알고 있다라면 그걸 굳이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떨어지지 않았다면 9만 원대 안 샀겠죠. 안 샀죠. 예. 그 6만 원대 지금 이제 6만 원대 또 그렇게 아픈 얘기를 또 하십니까? 그러세요. 삼성전자 얘기를 또.